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계획 수립을 위한 사육 작업 분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이 되겠죠. 최근에 곤충의 사육 규모가 점차 이제 커지고 있다. 그죠? 일부 곤충은 산업적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곤충을 산업화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그 곤충의 최적 먹이, 사육 밀도, 온습도 등의 조건을 명확히 해서 사육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죠. 사육 기술의 표준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죠? 거기에는 어떤 먹이를 쓰고 밀도를 어떻게 하고 온습도 조건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환기 조건이죠. 소위 공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육 기술이 표준화되면 사육 교육에서 대량 정시까지 일정한 틀 속에서 각 작업 단위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계획화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 계획을 세울 때는 사육 작업을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하자 하는 얘기죠. 첫째는 사육의 기본적인 작업으로 체란, 알박기인데 여기 상자가 있으면 상자 안에 지금 유충 사료가 있고, 그러니까 성충이 피할 때, 잠잘 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속에 알을 놓는 거죠. 알을 놓으면 이게 이제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계속 자라겠죠. 계속 자라면 성충이 잘 자리도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채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하면은 알하고 사료만 떨어지는 거죠. 여기 사료만 떨어지고 성충만 위에 남겠죠. 그러면 성충은 또 다른 통이나 이 통에 다시 이제 넣고 그 전에 이제 사료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충을 여기서 이제 걸러진 위에 남은 성충을 투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성충 먹이를 주면 되겠죠. 이 작업을 채란이라고 하는 거죠. 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알은 밑으로 이렇게 사료하고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받아서 이 통 사육 상자에 바로 사육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다른 데 부어서 뭐 크게 이렇게 대규모 베드에 또 사육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는 이제 알 넣기, 먹이의 교환, 유충, 번데기의 횟수, 성충 교배, 이런 것들이,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 교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상자 안에, 성충을 이렇게 투입해 놓으면 자가 이제 교미를 하게 되겠죠. 교배를 하면은 이제 알을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충과 번데기 횟수 요거는 다음 얘기입니다. 일단 먹이 교환하고 이제 알만 이렇게 받았죠, 그죠? 알만 수확하는 거죠. 해서 다른 데서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통에는 이 성충만 이제 사료 넣고 성충만 투입하고 이제 먹이만 주면은 끝난다는 얘기죠. 저가 알아서 다 또 알을 놓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며칠마다 한 번씩 할 거냐, 체란 작업을 자주 하면 할수록 좋는데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가장 좋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주일 간격 이 가장 무난하다 하는 거죠. 왜 일주일이냐 하면 보통 이제 이 사육을 많이 하게 하다 보면 이 섹터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이제 있으면 섹터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누면 오늘은 2줄, 내일은 2줄, 수요일은 2줄, 목요일은 2줄, 금요일은 뭐 다른 거, 토요일은 쉬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제 작업이
통상적으로 시스템화 된다는 거죠. 그래 안 하고 이걸 처음에 이제 넣어놨으니까 60일에서 70일 정도 되면 알을 다 놔요. 그냥 6, 70일 돼서 가보면 이 통을 집어내면은 성충은 다 거의 죽어 있죠. 그러니까 알이 처음에 알 넣었던 거는 이만큼 커 있고 3령 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령 초도 있고 중도 있고 2령도 있고 1령도 있고 다양한 알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복잡 기계해진다 그죠? 연구용으로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주일 간격으로 요거 분리하고 요거 그 다음 화요일은 요거 수요일은 요거 목요일은 이거 금요일은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알을 분리를 했잖아요. 알을 분리하면 이제 요거를 거의 60일 간격으로 60일 동안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알이 한 3년 후반쯤 됩니다. 요때 절식을 해서 가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도 있다. 아니면은 이게 알수가 이제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밀사가 되겠죠. 그러면 병이 발생하고 서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적정 사육 밀도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한 마리가 차지하고 있는 그의 자기 부피의 몇 배? 20배. 그러니까 15배에서 20배, 20배 정도가 적당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료양으로 보면 키워진 사료양은 10배. 그렇게 하면은 가장 경제적인 사육 밀도가 되겠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사육의 보조 작업으로 재료 준비, 사료 조제, 용기 세척 및 소독. 소독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렇게 뭐 소독을 안 해도 되지만 하다 보면은 온갖 균들이 뭐 손님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자체에서 병이 발생한다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병이 한번 발생하면 전체의 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사육 수리의 청정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 사육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입구다가 정하면 여기다가 에어워시 하고 해서 싹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죠. 씻는다고 물로 씻는 게 아니고 공기로 씻어야 됩니다. 에어워시 있잖아요. 싹 하고 소독된 그 가운을 입고 작업을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 다음 이 두 가지 작업 구조를 잘 배분하면 능률적인 작업 계획이 세워질 수 있고 이때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의 노동 중 비교적 단순한 작업과 복잡한 작업을 섞어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하루 종일 힘든 일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가벼운 일을 하고 또 오후에는 약간 무거운 일을 하면서 저녁에는 휴식 취하는 게 가장 사용할 때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힘든 일을 하고 나중에 가벼운 일을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처음에 힘든 일을 하면은 힘이 다 빠져서 오후에는 가벼운 일을 하는데 섬세한 작업 같은 거는 노동은 안 들지만은 뭐 손이 떨린다든지 해서 집중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마칠 때는 마무리 그러니까 소위 설거지 작업이죠. 무거운 거 갖다 나르고 또 옮기고 하는 그걸 투입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좋고 오전에는 가볍게 기계로 한다든지 뭐 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육 환경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요소는 곤충을 사육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부분하고 비생물학적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생물학적 요소는 밀도나 동족 포식 그러니까 같은 놈끼리 먹는 거죠. 이게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된다 얘기를 했죠. 해상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곤충 부분은 곤충의 종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외에 이제 비생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광, 소위 빛이죠. 빛을 하루에 얼만큼
비춰줘야 되고 어떤 광을 비춰주는 것이 산란수에 좋아하는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광조건. 그 다음 온도는 몇 도씩, 그래서 뭐 유충 온도는 몇 도, 성충 온도는 몇 도 이렇게 되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빛은 곤충을 사육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필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다. 특히 빛의 강도나 파장 등이 곤충의 생리학적, 생태학적, 행동학적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빛의 강도를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형광빛이 있잖아요. LED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무실에 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무실, 그러니까 학교, 학습실 그거보다 조금 낮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해주면 문제가 없다. 성충은. 근데 유충은 빛이 사실 필요가 없지만 작업하는 데 필요하다. 한 번씩 비춰주죠. 이를 통해 곤충 개체나 종마다 원하는 빛에 대응하는 주광성, 환경의 악화를 예견하고 장기간 피하게 되는 휴면. 요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겨울이 왔다. 이거 온도가 뭐 마이너스, 내가 대관령에 한다 하면은 온도가 밤에는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물론 사육사 안에는 30도까지 가는 일은 없겠지만 하다 보면은 뭐 한 마이너스 10도 정도 된다 그죠. 그러면 내가 10도인데 사육사 온도는 얼마 25도 27도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35도 7도를 더 높여줘야 되다 보니까 난방비가 엄청나게 든다는 거죠. 그러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잠을 재우는 거죠. 잠을 재우는데 이제 10도에서 8도, 8에서 10도 정도까지 유지를 해주면 사료를 거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잔다는 거죠. 그때 추울 때는 키우지 말고 잠 재우고, 그러면은 이제 온도를 한 20도 정도 높이는 데는 실제 크게 난방비가 안 듭니다. 근데 뭐 37도, 40도 높이려고 하면 엄청나게 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0도나 뭐 마이너스 2, 3도까지도 가능하지만 그러면은 그 데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뭐 최저 한 2, 3도까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성을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발육 속도의 조절 등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발육 속도가 다르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도씩 키우는 거 25도씩 30도씩 키우면 20도씩 키우는 거 천천히 내오라 큽니다. 그런데 25도씩은 분뱅이 같은 경우에는 적정 온도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크는 거죠. 그런데 30도씩 높여 놓으면 왜 되느냐면 얘들이 원래 이제 알에서 3년 말까지 가는데 한 80일에서 90일 정도 되는데 한 50일에서 60일 만에 꽃을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크기는 또 그만큼 크질 않아요. 크기는 작은 놈들이 꽃을 지어서 소위 이제 성충이 됐을 때는 아주 작은 놈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 종충으로 못 섭니다. 그죠? 그래서 적당한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 대부분의 곤충에서 발육에 적합한 빛 파장 범위는 자외선은 300에서 400 나노메타. 이 나노메타 개념 알죠? 예. 10의 마이너스 9성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1m를 10의 마이너스 9성, 10의 9성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 굵기에 머리카락이 한 10분의 1mm 정도 되잖아요. 이거에 한 100만 배 정도로 좀된 겁니다. 이제 감이 옵니까? 또는 녹색광은 492에서 그러니까 500에서 한 500, 600 사이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육 종마다 세분될 수 있다. 그래서 사육 전에는 꼭 사전 실험이 필요로 합니다. 아울러 곤충마다 빛을 좋아하는 양성 주광성 또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음성 주광성을 가지므로 해당 곤충에 따라서 빛의 정도를 달리 해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빛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찾아서 어떤 빛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자, 시간 2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빛에 관해서 공부를 하셨나요? 안 한 학생 있지, 틀림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빛은 우리가 이제 햇빛이 이렇게 온다고 보면 그러니까 대기권을 통과해서 오는 빛 중에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로 되어 있죠. 요것을 볼 수 있다 해서 뭐 가시광선 이렇게 소위 비지블 라이트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430에서 760 나노미터까지 거의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가시광선 중에서 자외선, 자외선은 쬐지 말자 해서 막 그 화장품도 나오고 자외선 차단 효과 뭐 쌓잖아요. 이게 이제 빛이 강하다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빛이 강하다는 것은 E equal mc 제곱 이런 말 들어봤죠. 에너지는 m 질량 곱하기 빛의 광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제곱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제곱의 만큼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한다? 엑스레이도 있고 여기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감마선, 알파선 쌓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아주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떻다? 요 옆에는 적외선이 있어요. 적외선. 그래서 적외선, 원적외선이 피부에 좋다, 뭐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TV파, 그 다음에 라디오파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몸에 거의 해롭지가 거의 않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파들은 또 전압이 있잖아요. 같은 경우 이쪽 파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빛을 이제 공부를 했죠, 그죠? E는 에너지는 매스는 질량이죠. M 질량, C는 빛의 속도 제곱.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시작해서 파고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 한 바퀴 쫙 도는 거,
요게 이제 360도죠. 요걸 요렇게 붙이면 360도 되는 여기 지점이 한 파장이에요. 그래서 한 파장까지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죠. 여기까지 한 파장의 간격이 길이가 길다는 것은 구렁이 땀 넘어가서 이래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디오판은 어때요? 창문을 닫아놔도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외선 같은 경우에 이쪽에 있다 했죠. 자외선은 파장이 이렇게 짧다는 거죠. 장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360에서 430 이런 거하고 760하고는 거의 300 나노미터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차이가 난다는 말은 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이게 길다는 얘기고, 왼쪽으로 갈수록 짧다는 얘기예요. 짧으니까 뭐하다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지우고 갈게요. 이제 빛에 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까?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합성하는 빛은 뭐냐 하면은 거의 청색광하고 적색광에서 광합성을 하죠. 교수님 아니던데요? 우리가 빛을 보면은 빛이 나뭇잎을 딱 보면은 나뭇잎이 어떤 색입니까? 초록이던데요. 초록. 그린이던데요. 그럼 그린색, 빨주, 노초, 초록색이 광합성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한 학생이 있을 수 있죠. 이 초록은 반사됩니다. 반사되거나 투과되어서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잎이 보이는 거예요. 밤에 잎을 보세요. 어떤 색인가? 무색이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그러면 이게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가 단풍이 막 뜬다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예쁘다 하잖아요. 그럼 무슨 색입니까? 빨강색, 뭐 주황색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쁘다 하잖아요. 그 말은 빨주, 노초, 빨강색하고 청색이 투과가 돼버리는 가을 되면 반사돼버리는, 주로 반사되죠. 왜? 투과를 못하니까, 흡수를 못하니까. 엽록소가 죽어버렸어요. 가을이 되니까, 가을 겨울에는 죽어버리니까 이 빛을, 이 광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 이게 아주 예쁘게 희왕찬란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 또는 풀, 이런 식물이라는 것, 플랜트는 참 대단합니다. 우리한테는 살아있을 때는 뭘 줍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보내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하고, 또 그때는 여름엔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그 어려운 그 볼 거 없을 때, 황량함 때 어때요? 가을에 쫙 해서 마지막에 자기의 그 미모, 아름다움을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낙엽이 이제 되죠. 떨어져서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쌓이죠. 쌓여서 퇴비가 되는 거죠. 퇴비가 돼서 뿌리가 영양분을 먹고 다시 또 위가 자라게 하는 그런 이 순환 사이클이 되게 합니다. 이 생명이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볼 때 고맙다 하는 생각을, 그리고 자연을 볼 때 항상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생각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이해됩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곤충이 휴면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온도입니다. 광보다는 온도입니다. 광도 있지만 낮의 길이의 변화에 따라서 휴면 개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곤충의 사육 방법이나 목표에 따라서 빛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육을 원한다면 장일 조건, 12시간 이상의 빛과 고온, 즉 25도씨 이상의 조건에서 사육하는 것이 좋고, 휴면을 유도하려고 하면, 잠재우려고 하면 저온 단일 조건, 빛은 12시간 이하, 온도는 22도 이하에서 사육을 하면은 됩니다. 휴면이 됩니다. 그래서 23, 4도 이래 놓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20도, 18도, 뭐 15도 이래 놓으면은 애들이 먹이를 활동을 해요. 근데 사료도 아깝잖아요. 아깝다면 뭐한데, 겨울에 잘 때는 자라고
그럼 8도씨, 5도씨까지 낮춰줘도 얘들이 먹이 활동은 거의 안 하고 개울을 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곤충을 사육하는 환경을 만들 때는 낮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광을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타이머를 달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곤충 개체마다 또는 지역적 집단마다 선호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된 부분을 참고해서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농업행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선생님은 이웃입니다. 옆에 사시는 분. 가장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문을 하는 사람은 농촌 지도소, 그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농촌 지도소까지 보급을 합니다. 시군농업 기술센터까지, 그죠? 그런 기술을 활용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온도를 봅니다. 온도는 곤충은 변온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변온동물. 그래서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온도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광과 마찬가지로 온도는 곤충이 휴면에 들어가기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곤충은 주변 온도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는 동안 대사작용이나 발육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온도의 상승에 따라서 알에서 빨리 깨어나고 그리고 발육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일정 온도, 즉 이제 35도, 40도 이상으로 고온이 되면 발육 속도가 빨라지게 있는 게 아니라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개체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요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28도, 32, 3도 되면은 발육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크기는 작지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빨리 이제 꼬치를 짓게 되는데 너무 높은 온도 이렇게 돼버리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면역력도 떨어지고 해서 죽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휴면에 들어가거나 일시적일 경우 활동 정지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곤충 사육시설에서 적정 온도는 대개 2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입니다. 이러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육실 공간마다 개별적인 온도 조절 장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곤충 종에 따라서 온도에 따른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육할 종이 결정되면 그 종의 적정 사육 온도 범위를 확인하고 기르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고, 또한 사육을 위한 온도는 각각의 곤충을 이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설정하여야 경제적이고 안정된 사육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습도입니다. 습도. 수분 함량이죠.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이라도 성장 단계별로 선호하는 습도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육장에서 습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기주식물의 수분이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에 사육곤충의 석심량이 떨어질 수가 있다. 발육에 안 좋다. 그래서 습도를 몇 프로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많이 하는데, 원래 사료 만들 때는 65%를 합니다. 65%라 하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살짝 섬해져 나오는 정도, 그게 한 65% 정도 되죠. 그러면 사육하다 보면은 한 50%, 5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적습, 적당한 습도 조건은 한 55에서 60% 정도를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 기주식물의 유지는 좋으나 곰팡이나 다른 병균들이 많이 발생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육곤충이 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 그런 습도를 75%, 80% 이렇게 높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물적 요인, 아까 간단히 봤는데 밀도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자연계에는 집합성을 갖는 곤충 위에는
보통 서로가 접촉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육 여건에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 많은 개체를 넣어서 고밀도로 사육하는 일이 흔하죠. 그죠? 물론 고밀도로 사육했을 때 영향을 받기 쉬운 종류와 거의 영향받지 않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 멜구류 같은 먹이로 사육해도 고밀도에서는 장시행, 그러니까 날개가 긴 것, 저밀도에서는 단시행, 날개가 짧은 것, 이렇게 자체적으로 변화를 하는 거가 되는데, 이화백나방은 고밀도 사육해도 외견상 그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품목마다, 이 품목이 아니고 종류마다 총별로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보다 큰 문제는 저밀도에서는 서로 잡아먹는 동족 포식인 공식 현상이 없는 종인데, 고밀도로 가면 서로 잡아먹는 종류가 사실은 많다가 아니고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특히 메뚜기 종류들은 밀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서 사육 밀도가 높으면 서로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곤충 사육 케이지 내에 여러 가지 구조물을 놓아서 밀도를 낮추는 방법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밀도가 높아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밀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열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특히 귀뚜라미나 갈색 거저리 같은 종에서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도 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사육 밀도는 사육 환경 중 그 비중이 큰 요인이기 때문에 항상 사육 목적에 맞춰 고려해야 한다 하는 거죠. 곤충을 대량으로 사육하게 되면 점점 병과 안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는 곤충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큰 위험 요소로 변화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밀도, 사육 밀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사육 밀도가 높아질 때는 귀뚜라미하고 이 갈색 거저리 같은 이런 애들은 이제 자체로 이제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병에 쉽게 걸립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하고 사육을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잉크 주석이 없습니다. 그죠?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